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송재현입니다. 25년 2월 25일 날 했던 골반염 강의 2 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외우무 질환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임상에서 더 자주 보는 질과 골반의 염증성 병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그렇지만 저번 강의도 잘 많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반 염증성 질환의 각각의 특성과 치료를 살펴볼 건데요. 뇌생식기 질환과 성전파성 질환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질 분비물은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H 4 정도의 산성을 띠게 되는 질 분비물이 정상적으로 보통 나오는데 배란 후에는 맑게 왈칵 나오기도 합니다. 냉이 안 좋은 경우는 크게 세균성, 그리고 곰팡이균인 캔디다 질염, 그리고 또 트리코모나스 질염으로 대표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세균성 질염입니다. 이렇게 분비물이 안 좋은 게 있는 경우에 병원에 오시면 가장 흔하게 세균성 질염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인은 이렇게 정상으로 질내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잘 나오는 상태에서 군대 역할을 하는 정상 질내 세균인 락토바실러스 균이 잘 자라고 있고 산성을 띠는 환경이 정상 질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이 정상 질내 환경이 망가지고 어그러지는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세균성 질염에서는 이런 락토바실러스 균이 조금 없어지게 되고 혐기성 세균이 많아져서 이렇게 우윳빛깔에서 고름 양상의 분비물을 보이게 되고 생선 썩는 냄새가 나고 특히 가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육안이나 이제 분비물 배양 검사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질 내에 원래는 정상 질 상피세포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주변으로 이렇게 하얗게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박테리아 세균을 보일 경우에 클로셀이라고 저희가 명명하게 되고 이게 세균성 질염의 특징적인 진단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STD를 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검사 이제 환자분들이 가드넬라 바지날리스라는 항목이 양성을 보이는데 이것이 세균성 질염이라는 뜻입니다. 치료는 항생제 중에 메트로니다졸 계열의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약을 쓸 경우에 환자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장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끝까지 안 먹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을 먹는 중간이나 끝나고 나서 24 시간 티니다졸이라는 약은 끝나고 나서 48 시간 후까지는 술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성 질염이 있을 때 그러면 "남편도 치료를 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는데 배우자의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질염으로는 트리코모나스라는 균에 의해서 녹색이나 회색의 분비물이 나오면서 가렵고 또 질 확대경 검사를 하면 요렇게 꼬리가 달린 이런 올챙이 모양 같은 원충류의 세포가 나타나는 것이 트리코모나스 질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안쪽을 자궁 경부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요렇게 딸기처럼 빨갛게 자궁 경부에 그런 모양을 보이고 질분비물이나 자궁 경부암 검사에서도 이 트리코모나스라는 원충류가 검출되기도 합니다. 치료는 메트로니다졸이라는 약제를 경구 투여를 하는데 이거는 배우자 치료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나을 때까지 성관계는 금지입니다. 약을 다 쓰고 이거는 꼭 없어지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재검을 해서 사라지는지 확인을 하고 3 개월 후쯤에 검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완벽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질 배양 검사 분비물 검사를 해서 이렇게 도마를 해서 볼 경우에 요렇게 꼬리가 있는 움직이는 배 모양의 뭐 이렇게 움직이는 원충류가 있을 경우에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라고 하고 또 캔디다성 질염은 쪼금 많이
질환을 앓기도 하는데 요렇게 도말 검사를 했을 경우에 어 막대기 같이 생기는 게 보이는 게 캔디다성 질염입니다. 그래서 캔디다성 질염은 곰팡이균 중에 하나인 캔디다가 원인이고, 이거는 성적 접촉이 없는 처녀나 아기에게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 사람, 또는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호르몬이 쪼끔 변화가 있어서 뭐 임신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더 잘 생기게 됩니다. 분비물은 이렇게 비지나 치즈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하얀 불투명한 분비물이 꾸덕꾸덕하게 나오게 되고, 특별히 이거는 굉장히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낸 검사를 할 때 아까 트리코모나스와 마찬가지로 캔디다 균이 이렇게 검출돼 있다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암 검사에서도 캔디다가 양성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꽤 되는데, 치료는 코나졸, 플루코나졸과 같은 코나졸 계열의 약제를 사용합니다. 보통은 질정이나 하루 한 번 그냥 먹는 것으로 치료가 끝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만성적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1 년에 한 3 번, 4번 정도 이상으로 캔디다성 질염이 자주 생기고, 치료를 해도 2달 정도 치료를 해도 약제에 반응이 없고, 이럴 경우에는 만성 재발성 캔디다 질염으로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번부터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질환을 너무 이렇게 찝찝하니까 샤워기로 닦거나 물로 씻거나, 아니면 세정제 중에서도 너무 아까 얘기한 군대 역할을 하는 락토바실러스라는 균까지 싹 다 없애버리는 그런, 너무 이제 세정제 중에 좀 너무 센 세정제나 이런 것을 자꾸 사용을 할 경우에는 세균성 질염이나 이런 캔디다성 질염이 매우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절대, 절대 네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만 안 해도 이런 캔디다성 질염이나 세균성 질염이 호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노인성 변화가 전신에 일어나는데, 질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위축성 질염이라고 합니다. 탄력도 없고, 특별히 불편하신 거는 이제 성관계 후에 통증이나 출혈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궁 경부암 검사를 했을 때 아트로피, 즉 위축 세포가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위축성 질염의 소견이기도 합니다. 치료는, 이거는 염증, 감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인 에스트로겐을 특히 질크림으로 바르는 것이 좋고, 먹는 약을 경구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염은 원인균에 따라서 어 치료도 다르고, 어떤 거는 이제 배우자 치료를 해야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배우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분별하게 치료를 받기보다는, 질내 분비물이 안 좋고 질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그에 맞는 치료 약제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선 그어진 부분의 아랫부분, 하부 생식기 질 감염을 일으키는 균들을 살펴보았고, 다음은 상부 생식기, 요 자궁 경부 이상의 상부 생식기, 어 즉 자궁 내막이나 아니면 난소나 난관, 그리고 골반 내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중에 특히 저희가 많이 이제 보고되고 환자분들도 곤란을 겪게 되는 균들은 임질,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 플라즈마 등이 있고, 이런 균들은 물론 이제 상부 생식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궁 경부도, 이게 뭐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궁 경부의 염증도 같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자궁 경부라는 얘기는 자궁에 있어서 입구에 있는 자궁암 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에 염증이 생기는 균은 또 흔한 균이 임질균인 나이세리아 고노레아라는 균, 그리고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라는 균에 대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균들은 젊고 왕성한 성생활을 하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고름색의 분비물이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질균인 고노레아, 나이세리아 고노레아균은 자궁경부에 이것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성접촉뿐만 아니라 태아에서 모체로 가기도 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 질 분비물을 보이다가 오래되면 통증을 일으키고 남녀 모두에게서 불임, 자궁의 임신 같은 것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미혼 여성이 분비물이 안 좋을 경우에는 꼭 검사를 하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세프트리악손이라는 계열의 항생제를 치료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배우자도 반드시 치료를 하게 해야 되고 이 중에 이제 약을 쓰고 나서 없어졌는지 재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인두 감염 이제 목이나 이렇게 입 쪽으로 해서 감염이 동반되었을 경우나 아니면 항생제 우선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을 못 쓰고 다른 차선책의 항생제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다 나았는지 보는 검사를 이제 약을 쓰고 나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들한테서 이거는 치료하고 균 만약에 고때 약을 쓰고 나서 한 3주 후에 재검을 했더니 없더라. 그러면 그 치료가 끝이 아니고 3 개월쯤 후에 다시 오시라고 해서 이 균 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호자도 같이 치료를 하고 두 분이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뭐 다 두 분 다 치료가 됐을 경우에는 인제 성관계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균이 다 없어졌는지는 3 개월쯤 후에 다시 오시라고 해서 균이 안 나오는지 재검이 필요합니다. 클라미디아도 이제 고노레아, 임질균과 비슷합니다.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라는 균에 의해서 생기는데 요렇게 분비물이 안 좋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접촉이나 모체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흔하고 불임을 일으키는 경우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가 잘 들어가야 되고 항생제는 이제 독시사이클린이나 아지스로마이신 등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항생제 이름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아 이 균은 이 약, 저 균은 저 약.' 해서 균에 따라서 약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해 보고 배양 검사나 핵산 검사 등을 해 보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항생제 내성도 줄이고 균을 박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질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 다 나았는지 보는 검사는 약 쓰고 나서 다 나았는지 보는 검사는 임산부에서만 시행하면 됩니다. 대신에 뭐 임산부에서 시행할 때도 한 3 주까지는 이 사체가 균 검사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 3 주는 지나서 검사를 해야 되고 클라미디아 이 균에 감염된 사람들도 3 개월쯤 후에 다시 오셔서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모든 환자에서 균이 안 나오는지 재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보통은 이제 고노레아는 이제 임질균은 요새는 많이는 없고 클라미디아 균들은 이제 검사를 해 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 갖고 오신 분들이 검사지를 갖고 오실 때 뭐 클라미디아도 꽤 있지만 굉장히 많은 균을 보이는 게 이제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균하고 유레아 플라즈마라는 균이 양성이 된 결과지를 갖고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마이코플라즈마는 이제 요 호미니스라는 균하고 제니탈리움이라는 균을 보통 두 가지 종류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STD에 속한 거는 요 보통 두 가지 균이고 유레아 플라즈마도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유레아 라이티쿰이라는 균하고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이라는 고런 서브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에 대해서 STD가 따로 검사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각각이 모두 뭐 양성이면 뭐 안 좋겠지만 만약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만 양성이다. 또는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균만 양성이다. 그러면 이런 균들은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 균의 종류는 각각이 여럿인데 마이코플라즈마는 주로 제니탈리움 그 파트가 그리고 유레아 플라즈마는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이라는 요 균이 양성으로 배출될 때 성병균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증상이나 뭐 질환 같은 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코플라즈마균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거는 마이코플라즈마랑 유레아 플라즈마는 균이 쪼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는 균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얘는 보통의 세균과는 쪼끔 다르게 세포막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굉장히 사이즈도 작은데 얘네들은 배양 검사에서는 굉장히 안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보는 배양 검사를 했을 때 마이코플라즈마균을 자라게 하려면 한 6 개월 정도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에서 배양 검사로 이거를 분출하지는 않고 우리가 그 STD 검사라고 하는 핵산 증폭 검사에서 이제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 증상은 무증상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증상을 일으킬 때는 이제 질 분비물이 좀 안 좋아지면서 심해질 경우에는 골반염, 불임, 조산, 자궁의 임신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고 항생제는 아지스로마이신이라는 균과 독시사이클린, 목시사이클린, 목시플록사신이라는 균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역시 배우자 치료도 해야 되고 재검도 해야 되는 균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항생제가 적합한 항생제를 쓰는 균 그거를 하는 게 얘는 세포벽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생제 그 세균성 질염이나 요런 거에 쓰는 그런 전형적인 항생제 종류 중에는 항 그 세포벽을 공격을 해서 얘를 죽입니다. 근데 얘는 세포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약을 쓰면 얘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는 균을 사용을 해야 되고 유레아 플라즈마라는 균도 마찬가지로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은 굉장히 많이 자라고 뭐 처녀나 아니면 성관계가 없는 사람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검사를 해 봤더니 뭐 한 10 에서 20%는 이제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이라는 균이나 아니면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라는 아까 그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말고 다른 균이 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네 자체의 병인성이라기보다는 뭐 기회 감염 얘네가 같이 있는데 뭐 딴 거를 쪼금 더 일으키거나 이런 균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성병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또는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저희가 성병균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화농성 질 분비물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핵상 증폭 검사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고 항생제도 마찬가지로 그 유레아 플라즈마나 마이코플라즈마 비슷한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역시 배우자 치료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이코플라즈마랑 유레아 플라즈마는 내성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에 특히 주의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균들이 이제 자궁질에서 이렇게 균이 올라가서 자궁 내막을 타고 올라가서 골반 안쪽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제 골반 안쪽으로 퍼지기 전에 요 자궁 내막을 손상시키고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독 내막에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내막에 수술 또는 시술을 한 경우에 잘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통증, 출혈, 생리 과다와 같은 증상이 같이 병발될 수 있고 또 광범위하게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균들이 이제 이번 제목이 이제 골반염이었죠. 그래서 이런 균들이 자궁을 타고 올라가서 골반 안으로 퍼지거나 또는 처음부터 골반 내에 자리 잡아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부 생식기 감염인 골반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임질,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와 같은 어 균에 의해서 생기고 이전에 걸렸었거나 아니면 파트너가 좀 많거나 아니면 그 파트너에 요도염이 있는 경우 또는 자궁 피임을 하기 위해서 루프를 넣어 놨고 그 직후에 조금 잘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유산이나 산후의 이런 식의 기간에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은 굉장히 배가 많이 아프고 열 나기도 하고 성관계
내진을 했을 경우에 이제 건드리면 매우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골반염을 좀 의심하게 됩니다. 외래나 응급실로 오시게 되면 혈액 검사나 배양 검사, 또 초음파나 CT 같은 것을 찍어 봐서 난소나 나팔관에 고름집이 잡히거나, 요렇게 초음파를 봤을 때 이렇게 혹이 있는데 쪼끔 지저분해 보이거나, CT를 찍었을 때 요렇게 뭐 안쪽에 이렇게 덩어리 져 있는 요런 고름집 같은 것이 보이거나, 아니면 복강경을 했을 때 요게 자궁이고 요게 난소, 요게 나팔관인데, 나팔관은 원래 얇고 이렇게 잘 통하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통로인데, 거기가 인제 고름집이 보이는 거는 인제 하수구가 막히면, 인제 물이 막히면 안 내려가듯이 고여서 그 안쪽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썩듯이, 나팔관이 염증이 생겨서 막히면 거기에 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요렇게 나팔관이 띵띵띵띵 불게 됩니다. 치료를 잘못하면 난관이 손상이 돼서 그 불임이나, 여성에서 뭐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임신이 되어도 자궁에 임신이 생길 수가 있고, 한 번 하수구가 막히면 뚫어도 또 잘 막히고 또 잘 막히듯이 만성으로 감염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범위한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약이 좀 세고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용하기 힘드실 수는 있지만 골반염 치료는 꼭 끝까지 잘 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증상이 심해서 이제 안쪽에 고름이 너무 크게 잡히고 열이 심하고 통증이 심한데 먹는 항생제를 잘 못 드시거나, 아니면 먹는 항생제를 뭐 2주 정도 썼는데도 잘 안 듣는다, 이럴 경우에는 입원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에 따라서 25%는 합병증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유착이 생기거나 농양이 생기거나 난관이 이제 붓고 막힌다거나, 불임, 자궁의 임신, 골반통, 이제 피츠휴그 커티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간 주변까지 염증이 올라가서 유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골반염인데 골반이 아픈 게 아니라 오른쪽에 윗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수술할 때 수술 소견 사진인데, 요게 자궁, 요게 난소, 요게 요렇게 나팔관이 이제 얘도 쪼끔 끝이 뭉뚱그려져 있는데 어쨌든 끝까지 잘 통과가 되는 나팔관이 정상 소견인데, 이거는 자궁인데 요쪽 나팔관이 아주 띵띵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터트려 보면 안쪽에 고름 같은 것이 줄줄 나올 수가 있겠고, 이렇게 다 늘러붙어 있는 유착 소견도 보이게 됩니다. 얘는 유착 소견이 심해서 자궁이랑 난소, 나팔관, 장까지 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경우고, 이게 간인데 간 주변에 유착이 있는 피트 휴그 컬티스 증후군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골반염은 이제 수술 들어가면 이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면 이쪽 나팔관은 이제 가능하면 떼는 것이 좋을 수가 있겠고, 유착이나 이런 걸 다 정리를 해 놓고 지저분한 거를 다 해결을 해 놔야 이제 골반염 치료가 되게 되고,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술 후에도 항생제, 수술 전에도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급성 골반염의 최종 단계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난관, 그리고 난소에 고름집, 농양이 잡히는 건데, 이때는 입원해서 항생제를 쓰거나 수술로 이제 고름을 제거하고 그 전후로의 항생제를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통증 조절용 진통제를 달아 놓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결핵도 골반에 생길 수가 있는데 폐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폐결핵이 있거나 파트너가 부고환에 결핵에 걸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런 골반 결핵에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나팔관을 망가뜨립니다. 주로 난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불임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핵약, 이거는 치료가 결핵약이고, 결핵약을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치료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수술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광이나 요도염은 여성에서 매우 흔합니다. 매우 흔한 이유가, 요도가 남성에 비해서 여자는 굉장히 짧고
질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균 같은 것이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에 잘 자라는 이콜라이라는 균이 대장균이라는 균이 주된 원인입니다. 한 80%는 대장균 때문인데 소변 볼 때 아프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소변 검사를 하고 한국에서는 이런 방광염에 내성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방광염이 걸리는 분들은 성관계를 하고 나서 꼭 소변을 보고 주무시는 것이 좋겠고 어 대변을 닦을 때 꼭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서 대변이 방광 쪽으로 안 닿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반대로 뒤에서 앞쪽으로 닦게 되면 이제 균을 갖다가 심어 주는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크랜베리 주스나 이런 것도 이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이런 방광염이 자꾸 재발하는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더 잘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질 크림을 병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에이즈, HIV 감염, 후천성 면역결핍증인데 이는 혈액, 정액, 질분비물, 성관계, 모자감염, 수열, 장기 이식 등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가장 흔한 것은 주사 바늘을 같이 사용을 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감기처럼 초기 증상을 좀 보이다가 무증상으로 오랜 기간 지내게 되는데 이때 본인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전염시키는 경우가 많고 후기에 들어서 아주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 암 등이 발생이 잘 됩니다. 이제 선별 검사와 이제 확진 검사가 따로 있는데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고 해도 미양성 즉 가짜 양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진 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직원 검진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이제 뭐 직원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해도 이제 이게 에이즈가 아니라는 확신이 없어서 이제 이거가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굉장히 울었었는데 확진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음성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생각보다 흔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런 선별 검사를 해 보고 확진 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질환의 진행을 억제시키는 약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들을 잘 복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산부인과적인 영역에서 특수 케이스가 이제 임산부 그리고 또 청소년기의 감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임산부에서 감염이 생기면 유산, 조산, 어 조기 양막 파열이나 양수 양막염 같은 것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또 출산 후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유두동 바이러스나 이제 헤르페스 그리고 매독 뭐 이런 샹크로이드 이런 질환을 치료를 할 때 임산부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항생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피해서 약제를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질식 자연분만을 할 경우에는 태아한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또 임산부에서 질염이나 이제 질염이 요 3 가지 흔한 거 그리고 임질이나 클라미디아나 HIV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골라서 사용을 해야 되게 되고 HIV 같은 경우에는 질식분만이나 모유 수유도 금지입니다. 청소년기에서의 감염은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을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긴 하긴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성관계를 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시작 나이가 언젠지를 알아봤을 때는 한 11, 12 세여서 이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실은 굉장히 그런 거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1세 이상에서는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고 자궁 경부암 검사는 성관계가 없으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25세 이하에서 성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클라미디아 임질이 잘 생기기 때문에 또 추가로 하자면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안 되면 불임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검사도 필요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증상이 없을 경우에 뭐 일괄적으로 검사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맞추게 되는데 남자아이도 같이 접종을 하는 것이 실은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종류는 예전에 이과, 사과, 구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각각 커버하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두 가지인지 네 가지인지 아홉 가지인지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과와 사과일 경우에는 자궁암을 이제 한 66% 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었고, 한 구과일 경우에는 91% 정도까지 커버를 합니다. 이과는 이제 16 번, 18번 바이러스를 커버를 하고, 이게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가장 나쁜 센 애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과는 6 번, 11번 곤지름, 성기사마귀를 일으키는 얘네 두 개까지 합쳐서 네 가지를 커버를 하고, 국가는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고위험 바이러스인 5 가지를 추가를 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차로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뭐 국가라고 해서 이게 딱 9 가지에만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필수 접종을 하는 12세 뭐 13세 14세 요 여성들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만 들어가 있고 사과 2 회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필수 예방 접종으로 무료로 할 수는 없지만 국가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실은 좋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STD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요런 균들의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류에 따라서 뭐 2 가지, 4 가지, 6 가지, 뭐 8 가지, 20 몇 가지 이렇게 냉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고, 요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남편 또는 성적 파트너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균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나이세리아 고노레아 임질, 그리고 트리코모나스, 마이코플라즈마 중에 이제 제니탈리움, 그리고 유레아 플라즈마 중에 유레아 라이티쿰, 그리고 또 만약에 고 검사에는 따로는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헤르페스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STD 검사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도 옴이 매독 뭐 요런 것도 같이 남편분의 또는 성 파트너의 치료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 이제 제거비 필요한 균들을 또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이런 핵산 증폭 검사나 이런 배양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트리코모나스는 없어졌는지 2주 후에 재검을 해야 됩니다, 치료하고 나서. 그리고 클라미디아는 모든 환자에서는 필요는 없고, 임산부에서 클라미디아가 있을 경우에는 완치가 되었는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3주 이전에는 사체가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3주 이후에 검사를 하게 되고, 임질인 경우에서는 비인도 감염이 같이 병합된 경우 또는 이제 세프트리악손 치료를 못하고 대체 치료를 했던 경우에서는 다 완치가 되어 있는지 검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균도 이제 치료가 다 되어 있는지 완치가 되었는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인제 필요가 없어서 그때 약을 쓰고 나서 검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치료하고 3달 후에 재검을 해야 되는 균들은 트리코모나스, 클라미디아, 임질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뭐 요런 질 분비물에 있어서 안 좋은 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 한 번 치료를 한다고 해도 남편분을 치료를 안 하고 이제 환자분만 치료를 했을 경우에 성관계를 하면 다시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아미 타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분이랑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균들은 둘이 다 같이 약을 드시고 다 먹고 나서 성관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제 어떤 균들은 이제 3 개월 후에 다시 가서 재검을 받아서 확실히 균이 없어졌는지 박멸되었는지 보아야 이제 건강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질염, 골반염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해소되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창에 질문을 남겨 주시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순이 수진이 님께서 "골반통이 심한데 질염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른쪽 자궁에 혹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골반통이 생겼을까요?" 어 자궁의 근종이랑 골반염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 그리고 뭐 골반염은 염증, 균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해부학적으로 뭐 다른 장기나 뭐 이런 거에 뭐 혹이 있다거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고, 어 질염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냉 검사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균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지저분하니깐 자꾸 씻어내고 "나는 질염은 없는데 골반통이 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통은 이제 냉검사나 이런 거에서 검사를 하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이 100% 검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핵산 증폭 검사는 비교적 정확도가 높기는 하지만 그것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골반통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서 오셔서 골반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배가 아픈 원인은 굉장히 많고, 저는 인제 대학병원에 있기 때문에 배 엑스레이를 바로바로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진을 해서 골반염이 있는지 압통이 있는지 배나 이런 거를 내진을 해 보고, 필요하면 이제 분비물에 대한 검사를 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것도 없고 이제 내진을 했을 때 압통도 하나도 없고 그냥 배를 눌러봐서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봤을 때 전혀 이제 자궁은 굉장히 아래쪽에 중간 쪽에 있습니다. 난소도 그렇게 옆에 부분까지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막 "극에 치우쳐서 그 부분이 아프다."라고 하셨을 경우에 골반염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골반통의 원인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뭐 "대변 잘 보시냐."고 물어봤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대변은 자기는 너무 잘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엑스레이 찍어 보면 변이 드글드글하신 경우도 많고, 대변 변비약을 줬을 때 호전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통의 원인은 산부인과적 원인뿐만 아니라 장이나 방광이나 이런 것에도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진료를 보시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궁의 혹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그 골반염, 골반통은 굉장히 검사나 이런 게 정확하게 딱 100%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반통 학회라는 것도 있을 만큼 검사가 굉장히 진단이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과에서 방광염 치료를 5주 해도 낫지 않아서 비뇨기과에 갔더니 균도 없고 균 배양 검사도 이상이 없다고 했으면 치료를 해서 나아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방광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뭐 제가 알 수는 없겠고, 간지성 방광염 이런 거는 인제 비뇨기과 선생님이 보고 뭐 필요하면은 어떤 액을 쪼금 이제 주입을 해서 증상이 있는지 보는 것 같은 것으로 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소금별님이 어떤 질환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진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내과, 비뇨기과 모든 과를 다녀서 했는데도 아무런 진단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적합한 과를 보시는 게 좋겠고, 제가 얘기로만 들어서는 "이게 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튤립 님께서 "골반 통증이 지속된 지 벌써 4 주째인데 만성 골반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
만성의 기준이 딱 뭐 언제까지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골반 통증이 지속되고 4 주가 됐는데 치료를 안 했으면 치료를 하셔야죠. 그래서 급성 골반통이나 이런 게 만약에 안 좋은 균 같은 게 계속 있거나 그게 더 진행이 되는 거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 치료를 안 받으신 상태에서는 뭐 증상이 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만성 골반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의미가 없겠고,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몽 허니 블랙티 님께서 "골반통이 생리주기와 관련이 있는데 호르몬 수치와 관련이 있을까요?" 골반통이 생리주기와 관련이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궁에 자궁 성근증 같은 것이 있거나 뭐 자궁 내막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생리전 증후군이 있거나 뭐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 주기와 관련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이제 생리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관련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치료를 정확하게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다 골반통에 관련돼서 질문을 해 주시는데, 골반통 중에 골반염은 굉장히 일부에 어 속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그 골반통의 원인이 감염이나 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을 골반염이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 드린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골반통의 원인을 제가 여기서 다 100% 알 수는 없고, 골반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환자분에 따라서 적합한 검사, 굉장히 많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어흥님께서는 난소낭종이 발견되었는데 골반통의 원인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공주님도 이제 뭐 골반통으로 진통제를 복용 중입니다. 효과가 부족하면 약제를 용량을 높여 보거나 추가로 다른 약제를 바꿔 보거나 다른 약제를 첨가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진통제도 이제 그 많이 먹으면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간독성이나 효과가 없어지는 그 이상은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도의 용량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용량을 어느 정도까지 넓힐 수 있는지는 이제 그 진통제를 만약에 그냥 약국에서 사고 있다면 이제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약사한테 이제 상담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원 참치님께서 "골반통에 골반 저 근육 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뭐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골반염, 제가 얘기한 균 때문에 생긴 골반염에는 골반 저 근육 운동을 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항생제 치료나 그거에 맞는 약물 치료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제 골반통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골반통에 대해서 제가 다 치료를 해 드릴 수 있겠으면 좋겠지만, 물리치료는 그거에 맞는 질환일 경우에는 물리치료가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골반염에 대한 거는 효과가 있지는 않을 수 있겠고, 물리치료도 이제 효과가 100% 입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유튜브 영상들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유튜브 영상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100% 믿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걸러서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딸기 바나나 님께서 "골반염으로 항상 한참 고생을 했는데요. 재발률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관리하면 재발을 낮출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골반염은 균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균은 이제 들어오는 입구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들어오는 입구가 보통은 성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할 때 뭐 임신을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콘돔을 사용을 하면 균이 1 차적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골반염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샤워기 뭐 그다음에 뭐 너무 질세정제 많이 쓰고 뭐 이러는 거는 골반염을 더 잘 생기게 할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것이 좋겠고,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뭐
클랜베리 주스 뭐 이런 것들이 쪼끔 방광염을 안 생기게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까 얘기한 대변 볼 때도 앞에서 뒤로 잘 닦고, 그다음에 뭐 그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인제 보호자분, 남편분이랑 같이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발률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님께서 "골반염과 질염은 다를까요? 만성 질염으로 고생 중인데 질염이 골반염까지 악화될 수 있을까요?" 만성 질염이 골반염으로 타고 올라가서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질염과 골반염이 약간 균이 다르기는 하지만 뭐 질염을 일으키는 균이 타고 올라가서 골반염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꼭 선행되어야 되고, 옆구리 통증이 있는 거는 옆구리 이렇게 뒤를 눌러서 옆구리의 뒷부분을 이렇게 툭툭 쳐 봤을 때, 만약에 거기가 이렇게 아프다 그럴 경우에는, 한쪽만 아프다 특히 그럴 경우에는 방광염이 타고 올라가서 신우신염까지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아프고 열나고 이래서 응급실을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광염도 방치해 두시면 안 되고 적절한 치료가 조기에 필요됩니다. 이초코 님께서 "갈비뼈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했는데 CT상 골반염증과 자궁 내 물창계 확인돼서 골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 권유를 받았는데 상황상 먹는 항생제로 치료 중인데 합병증 없이 완치가 가능할까요? 꼭 입원을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골반염의 치료에 그런 인디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염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먹는 약으로도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먹는 약이 부작용이 심하고 약간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설사, 변비 뭐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끝까지 잘 안 먹으시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치료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먹는 항생제나 이런 걸로 해서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심해져서 고름이 찼다거나, 아니면 뭐 열이 너무 많이 나고, 아니면 임산부에서 골반염이 생겼거나 뭐 이런 특수한,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 정리해 놓은 그런 입원이 꼭 필요한 골반염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어 적절한 입원 치료가, 주사 항생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세고 그런 저희가 선택의 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조기에 좀 더 빠르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서는 먹는 항생제로 충분히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는 항생제를 잘 드셔 보시고, 또 다시 병원을 어차피 방문을 하실 거니까 그때 이전과 이제 진행 상황 같은 것을 비교를 해 보고 염증 수치 같은 것을 비교를 해 봐서 치료가 잘 되면 먹는 항생제 치료를 뭐 중단하거나 아니면 더 계속 먹거나, 만약에 안 돼서 꼭 입원을 하시라고 하면 뭐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봤을 경우에는 골반통으로 어쨌든 통증으로, 골반의 통증으로 그게 되게 애매모호하고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이런 통증이기 때문에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골반통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골반염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이제 그걸로 잘 치료를 보지 안 하면 굉장히 젊었을 때, 특히 젊었고 아기가 아직 없었을 경우에 치료를 잘 안 하는 경우에 이게 진행이 되면 불임이나 이런 것까지도 진행이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젊은, 요새는 인제 성경험이나 이런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도 균이 있으면 반드시 잘 치료를 하고, 또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이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질염에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어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병원을 가세요. 병원을 가셔서, 제가 이렇게 질환들의 항생제 이름을 나열한 이유는 그 항생제가 균에 따라서 다 다른 항생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고것을 보시고 그것에 맞는 항생제로 치료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으시는 게 좋겠고, 제가 한 달 전에 강의한 내용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광범위하게 잘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참조를 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